네, 경기도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대형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일산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자족시설이 줄줄이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네, 고양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준 고양시장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양시가 올해 6월이면 민선 7기 3주년을 벌써 맞이합니다. 그간의 좀 시정을 쭉 되짚어봤을 때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평화의 시장 미래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숨가쁘게 뛰어왔던 2년 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고양시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수건 사업을 마무리 짓거나 내지는 착공하게 되는 시민들한테 고양시 미래를 보여주는 2년 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고양시는 배드타운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킨텍스 3전 시장을 착공한다든지 내지는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등 약 100만 평에 가까운 일자리 사업을 인허가를 다 마쳤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고요. 또 시민들이 많은 권리들을 빼앗겨 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하게 되는 30년 후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퍼부지 약 3천억에 달하는 시퍼부지를 30년 동안 개발을 중지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고양시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20%를 해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렸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교통망도 상당히 많이 촘촘하게 가꿨습니다. 예.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는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라는 것을 최초로 해서 CNN 등 29개국에 다 알려지게 됐고 고양시 안심 콜 서비스, 안심 숙소 이런 것들은 고양시가 그간의 어려운 속에서도 혁신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좋은 평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고양시에서 이제 예정된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말씀해주셨던 그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대표 먹거리 사업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산 지역의 경제지도 어떻게 그리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산 테크노밸리 하면 저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작년 6월 달에 중투심을 통과해서 올해 이제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고양시가 이제 바야흐로 배드타운에서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영상별리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자족 기능에 굉장히 좀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추진 중인 창릉지구 3기 신도시에도 그 자족 기능 강화 계획을 세워두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릉지구에는 약 41만 평의 자족시설 용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상암에서 약 8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상암이나 이쪽이 너무나 비싼 이제 임대료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 창릉 신도시에 GTX 역까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국 창릉 신도시에 있는 자족시설 용지와 테크노밸리가 10분 안에 다 연결이 되고 이것이 강남까지도 또 20분이면 연결이 되는 그야말로 첨단 산업단지의 클러스터가 교통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또 기업 성장센터라든지 기업 지원센터가 LH가 줘서 실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서비스나 내지는 기업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하면 이제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특히 영상 콘텐츠 미디어 이쪽은 고양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살짝 교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GTX-A 창릉역이 이제 추가 신설이 되게 되면 고양시 지역 내에만 3개의 정차역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촘촘한 교통망이 구축이 될 텐데 기대하시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양시 하면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양시가 2개의 노선으로 서울로 소통을 했던 거라면 이제는
5개가 추가돼서 7개의 철도 노선을 확충하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철도 노선을 확보한 철도 부자가 됐죠. 그래서 예. 이것을 활용한다면 고양시를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야말로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 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자 이렇게 여론을 또 주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 고양시에 이제 좀 기피 시설이랄까 이런 게 들어와 있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산대교는 가장 불평등의 대표 사례죠. 지금까지 이자 비용으로 가져간 것만도 2천억이 넘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가져간 게 430억입니다. 500억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과다 이익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소유권이 경기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가 IMF 시절에 돈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했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이것을 본인들의 계약서 내용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 부당함들을 반영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요새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제 선출되고 있고 서울시장 곧 선출할 것인데 바젤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치워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그런 역할을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고양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는 말을 해야 된다. 본인들이 미안을 얘기하고 본인들이 성장을 얘기한다면 이제는 성장에 따르는 불편함들도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것을 이제 고양시 시민 권리 찾기 운동에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이제 내년에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기대감도 높지만 아직 뭔가 권한이라든지 사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어서요.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그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고양시가 이제 108만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128만이 됩니다. 그러면 울산이나 이런 광역시보다도 저희가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옷을 이제 입으라고 했으면 옷을 어떤 옷을 입을지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4개 대상 시가 함께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 시행령에 담을 내용들을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와 함께 협상을 해서 국회에서 좋은 입법이 나와서 실제 그 것만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내용도 특례시로서의 자격을 갖춘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더 힘써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